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현재 시간 10월 2일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자, 제가 오랜만에 좀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도 한 3일, 4일 정도 좀 푹 쉬었습니다. 좀 쉬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연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포스코 DX를 또 달려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영상 길지 않게 여러분들 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팩트 정보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집중해서 맥점만 딱딱 짚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포스코 DX의 주주분들, 우리 주식에너지의 구독자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X 주주분들에게 제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 질 좋은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아직까지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지난주에 추석 연휴 전에 호재성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HD 현대와 MOU를 체결한다. 그래서 무인 장비를 이제 투입할 거고, 이 사업에 포스코 DX가 함께한다, 이런 소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의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제가 평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지금 얘네가 하려고 하는 거는 원격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자동화 관제 시스템, 자동화 공장,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로봇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다. 로봇과 또 AI도 또 접목시킬 수 있겠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관제 능력과 모니터링 시스템, 대규모 운용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포스코 DX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건설 업계들과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 역량을 보여주는 재료 중에 재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재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의 건설 기계와 현대 인프라코어,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왜냐? 포스코 DX가 지금 얘네와 함께 MOU를 체결한다는 건 뭐예요? 건설 쪽. 이 건설 쪽을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자동화 건설 방식, 무인 건설 방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무인 건설 장비 기술을 개발할 거다. 근데 그 기술을 개발할 때 포스코 DX와 함께 자원 개발할 거다. 공사 현장의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DX의 도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러면 HD 현대가 최근에 밀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바로 재건 사업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HD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1400조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1400조. 엄청난 규모예요. 자, 보시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가의 거물들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내려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냐, 140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뭐 1400조 위에까지 올라가면 한 160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포럼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 보시면 HD 현대건설 기계가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오와 각각 MOU를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DX와 협업을 하고 이런 건설 개발을 통해서 같이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포스코 DX가 재건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건 현장에 포스코 DX의 자동화 건설 장비, 무인 건설 장비 기술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와 이런 무인 기술력이 들어가서 이 재건 사업 관련해서 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포스코 DX가 지금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업사이드는 열려있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현실적인 목표가, 물론 그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통해서 제가 목표가를 산정한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목표가가 나올 수 있었던
75,000원 이 목표가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를 오늘 정확한 맥점으로 딱딱 설명드릴 건데,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포스코 DX 주주분들 제가 이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무료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포스코 DX를 대응할 때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우리가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가 왜 반등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죠. 9시 10분에.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DX가 1% 정도의 반등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죠? 선물 지수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포스코 DX는 보고 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와주는 거다. 실제로 오늘 선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왔죠,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1.59% 올라오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포스코 DX는 시장이 좋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포스코 DX에 대한 분석을 꾸준하게 올려드린다. 자, 위에도 올려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9월 22일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9월 22일날 포스코 DX 뭐라고 했냐면, 빠지면은 분할로 더 담는 거를 권장한다. 시장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담아라. 분할로 담아라. 그죠? 시장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제가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추천주는 뭐냐면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고요. 자, 9월 14일날 서남이라는 종목 드렸고, 9월 14일 서남 4,600원 1차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서남 보시면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9월 14일날 얼마에 드렸죠, 여러분들? 4,600원짜리에서 정확한 맥점을 딱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매수 타점부터 고점 자리까지 정확하게 41% 급등이 나와줬다. 그죠? 제가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올려보시면 또 어떤 종목 드렸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날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맥점을 딱 잡아드렸죠. 자, 동신건설도 보시면 오늘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음봉 자리에서. 자,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언제냐? 9월 13일 바로 이날 추천드리고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날 추천한 이후에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에 바닥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자, 이날 매수 타이밍 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 나오고 바로 급등 나와줬다. 자, 물론 이날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고점 기준에서 25% 올라갔고 상한가 캔들 30% 올라가면서 도합, 제가 추천한 날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도합 55%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이재명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투표가 있기 전에 그 재료에 대한 부결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투표에서 가결이 됐죠. 가결 이후에 지금 영장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어떻게 했다?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적인 측면까지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추천주도 드리고 있지만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10배 종목은 우리가 2024년까지 1년 동안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왜 10배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냐면, 자,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매집을 늘려갔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힘이 강력하게 실려줬는데 이 종목 1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매집을 하면서조차 강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매집 기간과 매집량을 늘려갔다. 그 이후에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10배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왜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했냐?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독점 계약 맺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계약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증권가에서 지금 시가총액의 3배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저평가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기관, 이 파란색이 기관이고 외인, 이 빨간색이 외인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관과 외인이 세력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종목이자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포스코 DX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근거는 어떤 모멘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테마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테마? 상장, 이전 상장에 대한 테마와 지수 편입에 대한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수 편입 일정으로 인해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우리가 노려서 매도를 할 것이고 그 시기를 맞춰서 이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뭐가 있냐. 먼저 보실 거는 200지수 특례 편입이에요. 특례 편입이 됐을 때 주가의 영향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살펴볼 건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특례 편입이라는 거는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이 코스피 상장했을 때 거기서 200지수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인데, 편입이 됐을 때 패시브 자금이 400억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겠죠. 우선은 확정적인 거는 40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온다. 이 금액만 봐서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까지 계산한다면 포스코 DX가 앞으로 어떤 모멘텀, 재료적인 측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계약이라든지 이런 수주권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료가 출현이 될 건데, 그 출현이 됐을 때, 재료 출현이 됐을 때 주가가 더 부양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 두 개가 같이 상호작용을 할 거다. 자, 그러면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 아무래도 이런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0지수 편입 직전에, 편입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편입 이전에, 지수 편입 전에, 그때가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어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수 편입 이후, 직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았다. 투심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공매도를 언제 때릴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우려감 때문에 투심이 약화되는 기간이 지수 편입 직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편입 종목, 200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편입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발표일이고, 이때가 이제 발표일이고, 그리고 이때는 편입이래요. 편입, 실제 편입이 됐을 때. 그러면 편입이 되기 직전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발표한 이후에도 올라가고 발표 전에도 올라가고. 근데 편입 직후에는 공매도 우려감이나 이런 식의 우려감,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는 어떤 이런 거품, 고평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심어지면서 주가가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아무래도 매수 투심이 약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패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수 편입 직전에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직후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야겠죠. 자, 그래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랑 넘어가기 전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 그러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가기 전을 먼저 봐야겠죠. 자, 그게 뭐냐? 바로 MSCI 지수 편입이에요. 제가 우선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주가 흐름은 이거를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MSCI 지수 편입이 가장 또 중요한데 11월 15일날 MSCI 편입 종목 발표가 있고요. 11월 30일날 리밸런싱이래요. 자,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편입이 되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MSCI 편입 종목 발표 직전까지는 계속 이런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와줄 거다. 그러다가 발표가 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상승하는 흐름의 추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리밸런싱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 상장,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상장 직후에는 공매도를 못 때립니다. 왜냐? 200지수에 바로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기간도 있고 또 기간이 잘못 맞게 되면 3월달까지 미뤄질 수 있어요. 특례 편입도 12월달과 3월달에 특례 편입이 있는데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때 편입이 12월달에 안 되게 되면 3월달로 미뤄져요. 그러면 공매도를 당장은 못 때린다는 의미인데 중요한 거는 MSCI 지수가 먼저 편입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못 때리는데 패시브 자금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으로 인해서 200지수 편입 전에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과 MSCI 지수 편입 일정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 자, 이 규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지금 주가가 왜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일정적인 측면에서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MSCI 편입 직전까지는 주가 상승폭을 강제로 제한할 것이다. 왜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규정상 단기 주가 상승폭이 높은 종목들은 MSCI 지수 편입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편입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또 주가가 올라버리면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의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 10월 달에도 물론 중간중간에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는 거예요. 10월 달에도 계속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그릴 거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그 박스권에서도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신고가를 그리면서 그죠? 기존의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MSCI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과 11월 초까지는 단기 주가 상승폭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1월 15일 발표 직전과 발표 이후에 상승 구간을 그때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MSCI 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이 편입 이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가장 잘 나온다. 시장 평균치를 상회하는 저 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많아졌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발표 직전에 11월 한 10일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식의 조정 구간이 좀 나올 건데 이 조정 구간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추석 전에 올랐죠, 여러분들. 올랐듯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이런 눌림의 현상들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박스권을 좀 만들어 줄 거고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MSCI 지수 편입과 동시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뒤로 빼놨는데 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 시기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와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바로 이 내용이에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 이전 상장을 했을 때 이 상장에 대한 어떤 심사 기간이 있어요. 그 심사 기간을 좀 더 단축화시키고 짧게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게 패스트 트랙인데 원래는 심사 기간이 45일인데 20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을 좀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22일까지 이전 상장을 완료할 경우에는 12월 달에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특례 편입 일정은 12월 14일이 되는데 이때 편입이 되게 되면 패스트 트랙을 썼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패스트 트랙을 안 썼을 때는 11월 22일이 초과됐을 때는 심사 기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24년 3월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편입이 되게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12월 달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10월 달에 결정이 나면 하나 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나리오는 우리가 항상 준비해놓고 둘 중에 하나는 버릴 거다. 뭘 버릴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10월 5일날 일단은 주주총회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공시가 나왔을 때 패스트트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적용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선택할 거다. 먼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면, 자, 패스트트랙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12월 14일날 특례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편입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대표님 12월 13일까지 주가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건 아니고요. 왜냐면 자, 이때가 뭐냐면 동시 옵션 만기예요. 4만여의 날 12월 14일이 동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 총 4번의 동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가가 만기 직전에 떨어지는 현상들을 좀 보여줘요. 그리고 만기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환매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9월달에 만기 직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무너졌고 포스코 DX도 조정장에 왔었어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둘째 주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냐? 둘째 주가 오기 전 첫째 주까지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에는 12월 1주차 12월 8일 정도가 최고점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시기쯤에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준비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11월 22일이 넘어가서 상장이 되겠죠. 이 이후에 상장이 될 건데, 이랬을 경우에는 3월 15일날 특례 편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3월 마찬가지로 1주차까지가 최고점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3월달에 4만여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최고점을 찍는 3월 1주차 2월 말에서 3월 1주차 정도에 우리가 매도하는 어떤 전략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왜냐? 편입이 된 이후에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패스트트랙과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과 8일 사이에 최대한 이런 고점 자리가 나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주 12월 둘째 주부터는 하락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베스트한 시기예요. 코스피로 넘어가는 시기,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시기, 이게 겹친다는 거예요. 거기다 공매도까지 불가능한 시기, 이게 겹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기대감, 이 4가지 요건이 다 겹치는 시기가 언제냐? 11월 말부터 12월 초예요. 이때가 가장 주가가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매도를 해야 되고, 패스트트랙을 안 했을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안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때는 시세가 셀 거예요. 11월 중순에서 한 12월 초,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1월달과 2월달에는 조정 구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초에는 한번 시세를 냈다가 산타랠리로 시세를 냈다가 빼는 경향들이 많아요. 연초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정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월달과 3월달 다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어떤 편입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 시점에 상승 구간이 나올 건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는 하락과 조정의 어떤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패스트 트랙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 11월 22일 이후에 상장이 될 경우에는 이 시기 11월부터 12월 초, 2월부터 3월 초, 이때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는 이번에 주주총회 이후에 어떤 정확한 공시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전략을 결정해서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 51,600원은 제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적정 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 주가가 5만원 초반대인데 54,000원, 53,000원인데 51,000원이 적정 주가라는 거는 뭐 이거 매도하라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가는 미래 성장성, 수익 성장률을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적정 주가는 75,553원이 맞다. 물론 그 이상의 위로 오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테마가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은 냉정하게 데이터 값으로만 평가를 했을 때는 75,553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근거가 어떻게 나오냐?
바로 EPS와 PER 값을 이용해서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주당 순이익이죠, 여러분들. 주당 순이익. 이 주당 순이익을 통해서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에서는 EPS 값이 645원, 그죠? 그리고 PER 값이 80배예요. 80배. 지금도 약간 고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포스코 DX가 냉정하게 봤을 때 고평가가 아니다. 왜냐? 기업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적용시켰을 때는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ER 값이 주당 순이익이 성장을 할 거지만 이 성장 가치를 제외하고 EPS 값만 적용을 시켜서 현재 80배 대비해서, 그죠? PER 값 80배 대비해서 2024년 EPS 값 943원을 계산했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PER 값이 120배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80배 곱하기 EPS 943원 2024년의 수익 성장률 계산해 보면 75,553원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75,553원은 2024년의 수익 성장률 대비해서 요 정도 주가까지는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은 2023년인데 이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식은 뭐다? 이런 성장성이나 매출적인 측면은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지금 포스코 DX가 이런 모멘텀을 받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테마성으로 어떤 움직이는 그 시점, 주가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 안에서 이런 성장성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계속해서 5만원 초반대 4만원 후반대 오면은 쓸어 담아라, 이 자리에 쓸어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쓸어 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75,000원대 75,500원대까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맥점만 딱딱 설명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DX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포스코 DX 실시간 대응을 또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받으시면 되고, 우리가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가 코스피 상장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고, 입장하셔서 이렇게 추천주까지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단기 추천주 전부 다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끈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추석 연휴 중에 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에너지가 20등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포스코 DX 주주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총 200장을 준비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영상 끝부분에 이 이벤트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 보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상품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전부 다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분에게 전부 다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